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이번에 민주당 인 경선에 네, 이제 선택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간단하게 예, 고향이 어디면 또 음.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예, 예. 현재 하고 있는 네, 직업이 네. 무엇인지 예, 한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은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최종 순천 국회의원 후보의 경선에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승주군 황전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철도 공무원이셔가지고 순천역에 계시다가 벌교역으로 가셔서 제가 3살 때부터 벌교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벌교가 고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벌교에서 나오고 고등학교를 다시 순천으로 와서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8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서울에서 27년을 살다가 다시 10년 전에 고향으로 와서 여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굉장히 윤택하고 좋은 직업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마음만 달리하면 돈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서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어디가 아프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변호사 직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순천 시민을 떠나서 전 국민의 네. 억울함을 대변해주는 아주 예, 중요한 예. 없어서는 안 된 직업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좀 거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손 후보께서 여러 선거에 출마했지만은 여러 좀 다양한 이유로 네. 고배를 맞았는데 네. 이번에 이인 경선에 참여한 사례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네. 이번 좋은 기회를 어떻게 네. 잡을 계획이 있는지. 제가 2018년도에 이제 무소속으로 순천시장 선거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때는 벽불을 붙였죠. 그래서 허섭 당시 후보님하고 순천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 4년 뒤인 2022년도에 무려 한 10명 정도 나온 그 순천시장 선거에 다시 재출마해서 민주당에서 최종적으로 4인 경선에 참여했다가 3등으로 낙선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나와서 고분분투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회가 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처음 잡아본 것 같고요. 또 정치 세계에 와서는 또 더욱더 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잘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얻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최종 후보로 네. 선택받을 수 있는 대안이랄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은 예.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후보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최종 승리하는 것은 우리 순천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민주당과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불만도 많으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해룡면을 순천시에서 다시 편입시키지 못함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도 엄청납니다. 우선은 민주당의 후보로서 해룡면이 우리 순천에 들어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저를 당선시켜 주시면 다음번 선거 때는 반드시 해룡에서 하는 우리 순천 시민들도 순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선거구 문제가 다들 우리 소병철 현 의원님도 최선을 다했고 전반적으로 그 최종 결정하는 날 오전까지도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막판에 여야 지도부의 밀실 협상으로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됐는데 정말로 좀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결국 민주당 후보가 어떻게 잘 하느냐가 시민들에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타 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절대 순천에서 내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순천시 정치판, 선거판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순천은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서 갈라치기, 편가르기, 분열과 갈등 반목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순천 시민들이 하나로 좀 뭉치고 서로 화해하고 치유하고 하나로 가야만 우리 순천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순천시장님은 지금 무소속 아닙니까?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또다시 국회의원과 시장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해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닌 것 같고요. 결국 국회의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어떻게 나오시더라도 시장님을 좀 안아서 순천 발전을 위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맞는 말씀이고. 우리 선 예비국께서는 지금 쓰레기 매립장 연양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소각장을 포함해서 현재 순천시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님비 현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시청의 입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굳이 연양들이냐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떠냐 서로 지역끼리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거죠. 저는 왜 연양들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왜 연양들로 결정하는데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절차와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폐촉법이라든지 관련 법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청에서 원하는 장소로 미리 찍어놓고 이제 그 뒤 절차는 계속 밟아가는 이런 것은 시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시민들의 참여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는데 그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고서 자기 말에 반대했다고 해서 저 시민들은 마치 순천 시민이 아닌 양 행세하는 그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는 거고요. 차제라도 현재 영산광 환경요역청에서도 시민들의 참여가 누락된 절차의 과정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순천시에서 그 부분을 보완했다 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 순천시장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쓰레기 소각장이 진행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순천 여수 광양에 정말 이 사람이 아팠을 때 또는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가서 치료를 받을 좋은 병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예. 우리 기자님도 이 부모님이나 본인이 아프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광주로 또는 서울로 이 환자를 이송하고 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순천대학교 의대를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순천대학교에서 의대를 혹시 유치한다 할지라도 부속 병원을 만들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을 신속하게 순천에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저는 지금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몇 군데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순천에 작년에도 1,0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순천 경제에 큰 영향을 못 미쳤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숙소 문제, 볼거리,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허석 전 시장님이 이미 계획했던 대로 연양들의 쓰레기 소각장보다는 그쪽에 대형 호텔이나 리조트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자고 여기에서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하고 네 번째까지는 다음에 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개출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그 경선 과정과 최종 민주당 후보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민심을 어떻게 바꿔들어갈 건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선은 우리 순천 시민들도 그 어느 지역보다도 현 정권
즉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정치에 대해서 대단히 반감이 크다고 봅니다. 한순간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할 정도로 심각하게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우선으로 해서 특히 우리 순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상공인들 영세 이 상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급히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향으로 시민들을 설득하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단서 같은 만약이라는 단서가 들어가는데 국회의원이 된다면 순천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이 있다면 예. 방금 그 연장선에서 그러면 순천이 과연 어떤 인구가 더 유입되고 순천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보니까 순천시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좀 오르다가 지금은 정체되어 있거나 조금 줄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순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순천을 떠나지 않을 방안은 뭐냐면 좋은 일자리와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뭐냐면 하나그룹에서 만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연계된 우주항공산업 그 부속품 회사, 직접 회사들이 클러스터가 순천에 들어오면 훨씬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산산업입니다. 이 방산산업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우선은 가장 가까이 철광석이 있어야 됩니다. 철을 가져와야 되고 두 번째는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순천이 교통에 또 기차도 있고 교통이 요충지 아닙니까? 세 번째는 이걸 지금 우리가 무기 수출을 현재 32개국에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수출할 수 있는 항구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광양항이 바로 옆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상 순천은 방산산업을 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에 있습니다. 지금 창원에 이제 무기 제조 공장이 있는데 이미 용량이 풀로 차서 어딘가는 지금 새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걸 순천으로 가져온다면 순천에 많은 일자들이 생기고 여수나 광양으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 순천 청년들이 순천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충분한 수입으로 아이를 기르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총선에 그 예비후보로 출마한 분들이 순천시에 순천 이제 갑에 6분 정도 있는데 이분들 중에 이제 4명은 탈락이 된 상태고 2분만 지금 이제 당선에 들어갔잖아요. 이 4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이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또 연대하고 싶은 후보가 있으면은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명의 후보가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진보당이나 국민의힘당에서도 지금 후보가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는 저와 김문수 후보 두 분만이 남아서 일주일 뒤에 최종 경선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조용우 선배는 이름도 비슷하시네요.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지금도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소병철 우리 현 의원님께서 최근에 자기 의원직을 던지면서까지 우리 순천에 정말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하시면서 이 대단한 용단을 내리신 적도 있어서 우리 소병철 선배님한테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가번 선배님은 뭐 제가 고등학교를 다루고 해도 제가 처음 내려왔을 때부터 상당히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 후보님은 또 제 고향 선배이기도 하시고 또 고등학교 선배님도 해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 여동생도 저하고 친구입니다. 그 매제도 저하고 친구입니다. 굉장히 가깝게 지냈었는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신 선배님이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건 전 약간 좀 속으로는 좀 불만이 있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갔을 때 성취욕도 있고 남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인데 마치 다른 사람의 힘에 또는 배경에 의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순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었고 지금도 다시 그 세력들이 또 다른 후보를 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 정말로 순천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머지 네 분이 지금 뭐 컷오프 됐거나 아니면 스스로 사퇴를 하셨거나 했지만 이분들의 좋은 정책이 있다면 충분히 제가 시민들을 위해서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고요. 또는 연대도 하고 싶고 또 같이 통합해서 가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뭐 제가 뭐 거기 방문하고 싶지만은 방문 안 하고 자 사실은 이제 우리 노광규 시장님하고 뭐 쓰레기 매립당이랄지 그 외에 다른 거는 대립 관계잖아요. 네. 이제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당선이 된다라면은 노광규 시장하고의 갈등을 뭐 좀 풀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이제 후보 시절부터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정책을 가지고 노광규 시장님과 생각이 다른 것뿐이었지 그 전에도 법조 선배로서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단 한 번도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논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보기에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왜 연양들로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 절차와 과정을 좀 지키시라 뭐 내가 조언을 또는 간곡히 요청을 한 것뿐인데 마치 제가 적극 나서서 반대한다고 해서 좀 사이가 좀 그렇게 됐고요. 최근에는 모 후보를 이제 뒤에서 적극 뭐 마치 돕는 양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걸로 수사기관에 뭐 고소고발도 돼 계신 것 같고요. 이제 제발 시장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고 시장이 국회의원까지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 돼서는 순천 자체에도 대단히 큰 문제이고요. 뭐 전혀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2명이 남았는데 또 다른 역선택을 한다고 하는 소문도 많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판이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일부 사람들이 누구는 절대 안 돼 해가면서 왜냐하면 뭐 누구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원치 않는 것 같고 제가 후보로서 또는 앞으로 당선되더라도 노 시장님과 잘 이야기해서 서로 오해된 분이 있으면 풀고 순천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어렵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10여 년 이상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순천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10년 동안 시민들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만났고 시민들이 어디가 아프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로지 제 사적인 이익보다 우리 공동체 순천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꼭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